안녕하십니까. 기술사업화 컨설팅을 하고 있는 오창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지원은 크게 융자와 투자로 구분이 되고요. 정부 지원 사업과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국가가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빌려주거나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러면 정책 지원 자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정책 지원 자금이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을 통해서 융통을 하거나 투자 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유치를 하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신용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인 경우에는 금융권을 통한 충분한 자금 융통이 쉽지 않고 자금을 얻더라도 고금리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가 나서서 예금 금리를 낮춰준다거나 또는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더 해준다거나 그런 게 정책 지원 자금이 되겠고요. 그 투자에 있어서도 민간 기업이 스스로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를 낮춰주기 위해서 정부가 모태펀드를 조성하고요. 그 모태펀드를 통해서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정책 지원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성 기업이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투자는 크게 초기 투자, 중기 투자, 후기 투자로 볼 수가 있고요. 후기 투자라는 거는 상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IPO를 받는 단계에 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서 증권사가 관여를 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정부가 특별하게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초기 투자인 경우에는 민간 시장에서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잘 하지 않게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모태펀드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투자 기관의 리스크를 낮춰주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시드 투자 또는 프리 시리즈 A 이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책 지원 자금이 많이 관여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투자 기관들이 심사를 하게 되면 많은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약상 조건이 기업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투자 유치 지원 사업이라는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기 위한 제반 기업 내부의 정리라든가 아니면 투자를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준다거나 투자 유치를 위한 IR 자료를 제작하는 걸 지원해 준다거나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고요. 이러한 투자 유치 지원 사업에 있어서 여성 기업인 경우에는 가점을 받는다거나 일정 비율을 선정한다거나 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여성 기업들인 경우에는 투자 유치 지원 사업을 먼저 신청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으시고 내부 정비를 하시고 그리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계약 조건을 어떻게 할지 꼼꼼히 고민해 보시고 먼저 투자를 받은 기업하고 상담도 해 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금 융자에 있어서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네, 자금 융자인 경우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권을 통한 융자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기관이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직접 융자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융자를 받으실 경우에 민간은행에서 요구하는 금리를 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 지자체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자 보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부담해야 될 이자의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공공기관이 대신해서 납부해주는 개념이고요. 이자 보전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경우에 여성 기업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고 민간 금융권을 통해서 융자를 받으실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이자 보전 지원을 받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국가가 직접 융자에 개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비교적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게 직접적으로 국가가 융자를 해주는 경우,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있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문의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민간 금융권을 통해서 융자를 받으실 경우에 부족한 신용도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신용장을 발급해주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여성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융자 지원을 받을 때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될 때 가점을 주기도 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융자나 보증 한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리도 인하가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직접적으로 융자를 신청하시기 전에 사전에 미리 찾아가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고 지원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성 기업이 투자를 더 잘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정부 정책 지원 자금 중에서 투자 부분은 초기 투자에 주로 치중되어 있고요. 초기 투자인 경우에 기업의 신용도에 대해서 평가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의 비전, 사업의 성장 가능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 여성 기업인으로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잘 꾸려져 있고 잘 운영되고 있고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기업으로서 여성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제품이 여성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이 제품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사용 후기, 그 외에 그 사업성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조직 관리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남성형 리더십이 주목을 받았다면 현재 세대가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서 남성형 리더십을 갖고 있는 조직들이 유연성이 떨어지고 성장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각되는 게 여성들의 리더십인데요. 여성으로서의 갖고 있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조직을 어떻게 융화시켜 나갈 것이냐, 그리고 조직 내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단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성 기업인으로서의 갖고 있는 차별성, 그리고 세심함,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관심과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어필해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잘 정리해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여성 기업인의 투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드린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